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Jisoo đây. 안녕하세요, 양지수예요. 베트남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vẫn còn 이 두 단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vẫn còn 이 두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vẫn 건은 같은 의미를 갖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완전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văn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văn은 부사로 역할만 하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말하는 시점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vẫn 뒤에 보통 đang, 뭐 하고 있다, 뭐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붙여서 말합니다. 한국어로 아직이라는 말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Trời vẫn đang mưa. Trời vẫn đang mưa. 비가 아직 안 그쳤어요. Anh ấy vẫn đang ở Hàn Quốc. Anh ấy vẫn đang ở Hàn Quốc. 그는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비가 아까부터 계속 왔었고 지금도 안 그쳤어요. 그래서 văn을 넣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는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văn을 넣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đang 빼도 상관없이 그 일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두 문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rời vẫn mưa 하고 anh ấy vẫn ở Hàn Quốc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ăn의 부정적인 말은 vẫn chưa 라고 합니다. 아직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Tôi vẫn chưa học xong tiếng Việt trình độ B. Tôi vẫn chưa học xong tiếng Việt trình độ B. 나는 아직도 베트남어 비급을 공부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cô ấy vẫn chưa kết hôn. cô ấy vẫn chưa kết hôn. 그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입니다. văn의 두 번째 의미로 어떤 일은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안 좋게 생겨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Chủ nhật Nam vẫn đi làm. Chủ nhật Nam vẫn đi làm. 일요일에도 남씨가 출근해요. Trời lạnh nhưng Minsu vẫn mặc áo mỏng. Trời lạnh nhưng Minsu vẫn mặc áo mỏng.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미수 씨가 얇은 옷을 입고 다녀요. 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일요일은 사람들이 보통 쉬잖아요. 그런데 남씨는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쉬지 않고 출근해요. 비상적인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보통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미수 씨가 안 그래요. 얇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văn을 넣어서 말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은 동사, 부사, 그리고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의 각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은 동사를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건은 한국어의 남다 라는 말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Mọi người đi hết rồi, chỉ còn tôi ở lại. Mọi người đi hết rồi, chỉ còn tôi ở lại.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저만 남았어요. Trong tủ lạnh còn đồ ăn không? Trong tủ lạnh còn đồ ăn không? 냉장고에 먹을 게 남아있어?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건은 부사를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건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말하는 시점까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văn처럼 뒤에 보통 đang, 뭐 하고 있다, 뭐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붙여서 말합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Em trai tôi còn là sinh viên. Em trai tôi còn là sinh viên. 내 남동생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Anh còn làm việc ở công ty Hanbe không? Anh còn làm việc ở công ty Hanbe không? 한배 회사에서 아직 일하고 있어요? 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원과 건은 똑같은 건가요? 이 두 단어는 완전 똑같지 않습니다. 다음 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ôi còn ở Việt Nam 2 năm nữa. Tôi còn ở Việt Nam 2 năm nữa. 하고 tôi vẫn ở Việt Nam 2 năm nữa. Tôi vẫn ở Việt Nam 2 năm nữa. 나는 아직 베트남에 2년 더 있을 거예요. 입니다. 이 두 문장에서 vẫn,과 건은 아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문장은 tôi còn ở Việt Nam 2 năm nữa 는 나는 전부터 베트남에 쭉 살고 왔어요. 그리고 2년 더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베트남에 사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tôi vẫn ở Việt Nam 2 năm nữa 는 약간 앞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베트남에 2년 더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하면 한국에 가지 않고 베트남에 2년 더 있겠다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한국에 오라고 하셨는데 근데 돌아가지 않고 베트남에 2년 더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로 건은 두 사물을 비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즉, A와 B가 있어요. A와 B를 비교하잖아요. 그 중에 B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더 잘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B에다가 건을 넣어서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미수 씨가 베트남어를 아주 잘해요. 근데 민지 씨가 미수 씨보다 베트남어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insu rất giỏi tiếng Việt. Minchi còn giỏi hơn. Minsu rất giỏi tiếng Việt. Minchi còn giỏi hơn. 입니다. 민수 씨가 베트남어를 잘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근데 민지 씨가 미수 씨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 씨가 베트남어를 잘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민지 씨에다가 건을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나는 80점을 받았어요. 내 친구가 90점을 받았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번 시험에 90점 밖에 못 받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 낫자 80점 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내 말은 베트남어로 tớ còn thấp hơn được 80 điểm thôi. tớ còn thấp hơn được 80 điểm thôi.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건은 접속사로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두 사물을 연결하는데 앞에 말하는 것은 뒤에 말하는 것에 반대로 되거나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예문을 볼게요. Bố tôi là bác sĩ, còn mẹ tôi là giáo viên. Bố tôi là bác sĩ, còn mẹ tôi là giáo viên. 우리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입니다. Tôi gọi cơm sườn, còn anh ấy gọi phở bò. Tôi gọi cơm sườn, còn anh ấy gọi phở bò. 나는 cơmsườn을 시켰어요. 근데 그는 phở bò를 쇠고기 살국수를 시켰어요. 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하고 의사라는 직업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직업은 따로따로 소개하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그 건을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끔새는 시켰어요. 근데 그는 쇠고기 쇠국수를 시켰어요. 우리 둘이 따로따로 음식을 시킨 거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접속사 건을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예, 되셨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때 보통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이름을 알려주고 반대로 그 사람한테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nh tên là gì? Tôi tên là Minsu. Còn anh? Anh tên là gì? Tôi tên là Minsu. Còn anh?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민수입니다. 당신은요? 입니다. 여기서 당신은요? 는 còn anh이라고 합니다. còn 뒤에 호칭을 넣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반대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vẫn 과 건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vẫn cò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나 상대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볼게요. Cô ấy vẫn còn đang ôn thi. Cô ấy vẫn còn đang ôn thi. 그녀가 아직도 그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ạn tôi vẫn còn ốm. bạn tôi vẫn còn ốm. 내 친구가 아직 몸이 아파요. 입니다. 자, 오늘은 vẫn 과 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vẫn 과 건 이 두 단어를 확실히 이해 가셨지요?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